안녕하세요. 오늘도 성투하셨나요? 경제전문 BJ 럭키제이입니다. 우리의 베스트 주식 덕성이 요즘 속을 좀 많이 썩여요. 그렇죠? 윤석열 씨가 속을 좀 많이 썩이는 것 같아요. 악재들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그래도 이 악재 속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겠죠. 덕성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강의 시작합니다. 덕성 주식이 많이 빠졌어요. 거의 5일 동안 27,000원 선에서 2만원 선까지 떨어졌죠. 덕성 투자하신 분들 최근에 미리미리 매집하신 분들 여기에 대처를 못해서 좀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빠지는 장에서도 본인의 투자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그리고 투자 방법과 공부가 미리 되어 있고 방법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여기서도 이런 과정에서도 손실을 좀 줄이고 이익을 보는 방법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일단 이 덕성에 대해서 강의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테마주에 접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건 그분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서 투자를 해도 되는 분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분이 있다라는 부분 몇 번을 말씀을 드렸죠. 덕성에다 투자를 하실 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만약 장기적으로 보겠다 본인은 어차피 암만 악재와 호재가 있어도 윤석열 씨는 보수 대선 주자 1위가 될 확신이 선다. 그런 분들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못해도 투자를 하십시오. 만약에 그 확신이 서는 가정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3만원 이상 주가가 오를 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런 악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씨가 당연히 보수적 우파의 대표주자로 대선에 나갈 것이다 라는 확신만 선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떨어진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다시 상승을 하니까 이때 대응을 못해도 문제가 없겠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확률적으로 윤석열 씨가 보수의 대표 주자가 안 되긴 하겠지만 본인께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요런 게 가능하신 분들은 또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윤석열 씨가 보수의 대표 주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대표 주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 가지 악재 그리고 윤석열 씨가 아직 정치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부분 등등 때문에 보수의 대표 주자가 안 될 확률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능성도 있는 상태에서는 본인이 테마주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하고, 그리고 윤석열 씨 관련 주에 대해서 정치적인 개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5배씩 이렇게 테마주에서 수익을 내는 분들은 다 과거에 경험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해야지 가능한 거지, 본인이 여태껏 주식 투자했는데 다른 주식 투자했는데도 수익이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테마주를 해보겠다, 테마주로 만회해보겠다, 이런 개념은 절대 금물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 본인은 테마주로서 수익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윤석열 씨에 대한 확신도 없어, 이런 분들은 절대 투자를 하지 않으시거나 또는 정말 소액 부분만 조금씩 투자를 하면서 테마주에 대해서 연습 과정으로 소액만 투자하시지 큰 금액 투자하시는 거 절대적으로 저는 반대. 자, 그럼 폭락할 때 수익을 보는 법 시작합니다. 자, 윤석열 씨 장모님 관련해서 무슨 일 있었나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씨 장모님은 어려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억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죠. 그래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걸 같이 하신 동업자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 중에 장모님은 사실은 제일 먼저 빠져나갔었어요. 2014년도인가요? 자금을 털고 빠져나갔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석열 씨 장모님이 단순 대출인데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 뿐이다 이렇게 하든 어쩌든 운영을 한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번에 저는 예상하기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요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예 징역형을 때려버렸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덕성 주가와 윤석열 씨 관련해서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어때요? 중요한 거는 법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아는 분들은 이렇게 여러 명이 동업을 했어요. 윤석열 씨 장모만 미리 빠져나왔죠. 2014년도에 자금 털고 대표이사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과거에 이 동업자분들 여러 명이 처벌을 받을 때는 윤석열 씨 장모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게 다시 민주당에서 기소가 돼서 이번에 재판을 받은 거죠. 그 내부는 어땠나요? 제 기억에는 3분인가 몇 분 정도는 징역에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근데 어찌 보면 가장 적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장모님은
집행유예가 아니라 요번에 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러면 오히려 윤석열 씨의 또는 이제 덕성의 호재일 수 있다. 이런 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번에 다시 이렇게 장모님이 재판을 받게 된 것도 민주당에서 고발을 해서 생긴 문제고, 요번에 이렇게 처벌이 되는 부분도 어찌 보면 보수 쪽에서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다 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돼요? 한 번 빼놓고는 제 기억에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근데 집행유예도 아니고 징역형을 받았다. 그건 좀 그렇죠. 그렇게 오히려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뭐예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어차피 가족일은 가족일 뿐이다. 우리는 연좌제를 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죠. 과거에 같은 경우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과거에도 가족 문제 많았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뭐 아들이 저렇게 행패 치는데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 과거에 어땠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말 그대로 사모님께서 뭐 문제도 저지르고 뇌물도 받고 뭐 아무튼 뭐 그랬는데 장모님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대처를 했냐? 솔직히 말씀드려서는 저는 요날 수요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물량을 더 늘릴까? 요 정도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물량이 좀 많았었어요 기존에.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잔고 전체 수익은 급격히 낮아졌고요. 여기 급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하지만 저는 별로 두렵진 않아요. 왜냐면 낮아졌지만 어차피 그 물량은 제가 들고 있을 거고, 지금 상태에서 윤석열 씨 지지도가 떨어졌느냐? 떨어지지도 않았고 장모님 관련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도 않아요. 결과론적으로는 보수 쪽에서 당 1위로서 또 한 번 더 치고 나가고, 보수 쪽에서 1위로서 자리를, 적어도 이재명한테 순위는 언젠가 밀릴 수는 있겠지만 뭐 그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보수 쪽의 대표 주자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저는 기존에 들고 있던 물량이 마이너스 10몇 프로 됐지만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 뭐다? 오늘 같은 경우 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요때가 발표가 속보로에서 발표가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3일 전부터 4일 전부터 어땠나요? 장모님 공판일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실제 공판이 집행유예도 아니고 징역형이다. 그래서 쭉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더니 징역형이면 뭐하냐고. 어차피 장모님 일이고, 오히려 집행유예보다 징역형으로 받는 게 어차피 유죄를 인정을 할 거잖아요. 유죄를 인정할 거면 유죄는 인정하는데 너무 과하지 않냐, 정치 탄압이지 않냐, 요런 개념에서는 과한 징역형이 오히려 낫다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된 게 윤석열 씨한테 더 좋고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그런 걸 다 떠나서 악재예요. 미리 예상됐던 악재고, 미리 예상됐던 악재가 강하게 드러난 부분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하게 드러난 부분이 실제 임팩트가 있냐 없느냐를 잘 판단을 해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급락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 어땠어요? 급락을 순식간에 했지만 그 이후에 밑에서 매수세가 충분히 아래쪽에서 저가 매수를 하려던 움직임이 활발하게 보였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냐? 좀 물량이 많아서 물량을 더 늘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19,000원, 19,500원 요 선으로 해서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캘핑으로 5% 정도를 먹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얘기를 할 거예요. 어차피 기존에 샀던 주식들 평단가가 25,000원이 넘는데 이거를 19,000원에 산들, 어차피 평단가가 낮춰지는 것 자체가, 어차피 제가 기존에 모았던 평단가가 25,000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제가 19,000원에 사더라도 평단가가 23,000원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2만원에 매도하면 손해가 아니냐,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21,100원에 매도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산 물량은 여기대로 그냥 한번 먹고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암만 악재가 있어도 22,000원까지 회복을 쉽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암만 악재만 있으라는 법 없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씨 관련해서 지지도 높아질 거고, 그 과정에서도 3만원, 4만원 쭉쭉 올라갈 거라고 예상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굳이 물량을 계속 쌓는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판단이 섰으면, 암만 본인이 확신을 80% 90%를 하더라도 물량은 본인이 정한 선에서 선을 딱딱딱 그어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 덕성 같은 경우에 최근에 윤석열 씨 관련주라든지 정치 테마주가 하락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정치 테마주는 저는 보유 비중 자체가 실질적으로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배당주, 우량주, 실적주, 또 성장주 이렇게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 정치 테마주 전체적으로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더라도 그런 나눔으로 분산 투자로 인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또 하락이 있으면 상승에 대한 또 확신이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오늘 강의 요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테마주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테마주로 뭐 수익을 볼 때는 크게 수익을 볼 때는 많이 보지만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이지 않아요. 그래서 테마주로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마주에 접근하실 때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투자 기법을 많이 연구하신 후에 투자를 하시라. 만약 그렇게 준비가 안 되었는데 꼭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금액을 조금 줄이시라, 비중을 줄이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본인이 확신이 선다면 중기적으로 봐도 되지만 중간중간 저점에서 물량 늘리고 고점에서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미리미리 수익을 좀 내시면서 위험도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이상 경제 전문 BJ 럭키 J였습니다.